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초급 대비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D-1강 바로 59강이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지역으로 보는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선생님이 다른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역 문제 혹은 지도 문제에 굉장히 트라우마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는 알겠는데 선생님이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가나다라에서 찾으라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도 아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요 100점을 맞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쵸?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70점 혹은 60점 이상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장애물이 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지역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한 5개 정도 출제가 되니까 그거 다 틀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최소 10점에서 15점 정도는 이게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문제 정도는 꼭 맞출 수 있도록 선생님 여러분들이 꼭 잡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적인 어떤 지역들을 선생님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것도 문제와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쵸? 제일 먼저 강화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역사에서 흐름적으로 굉장히 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은 제일 먼저는 이 고인돌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명하죠. 그래서 고인돌 유적지로도 일단 유명하고, 그 다음 바로 뭐가 강화도에서 만들어졌냐? 바로 팔만대장경이요. 물론 보관은 지금은 해인사에서 하고 있지만요. 만들어지는 이 조파는 바로 강화도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몽골이 침략했을 때 임시수도로 거처한 곳이 바로 이곳 강화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 강화도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도서관이고요. 왕립도서관인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 역할을 하였다. 규장각은 규장각인데 왜 규장각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요 그 병인양요 당시에 그 병인양요 때에 이 강화도에 있던 이 외교장각에 있던 도서들을 프랑스가 약탈해 가가지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2011년에 영구 임대의 형태로 반환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외교장각이고 강화도에 있고요. 다음 병인양요, 신미양요 물론 빼놓을 수 없죠. 병인양요 때는 양원수 부대가 어디에서? 바로 정족산성에서 활약했고요. 그 다음 신미양요 때는 어제원 부대가 바로 광성도에서 활약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또 강화도와 관련해서 운요 사건과 강화도 조약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이 중요한 이유는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불평등 조약이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 일본과 맺은 근대적인 조약이다라는 거,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강화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것과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임시수도, 고려시대의 임시수도라던가 혹은 삼별초의 항쟁 역시도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강화도에 대해서 기억하신다면 뭐 강화도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요 정도의 요 정도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 준비한 건 뭐냐면은요, 물론 아직 문제에는 출제가 된 적은 없지만요, 선생님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바로 조선왕조실록과 그를 보관하고 있던 사고와 관련된 내용인데, 뭐 출제가 될 만한 여러 가지 굉장히 매력이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4대 사고는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을 이제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조선왕조실록 자체를 왕이 이제 사관이 기록하죠. 그러면 그 사관이 기록한 그 종이를요, 이제 책으로 엮어요, 이렇게.
엮고 불필요한 종이들은요 다 이렇게 씻어요. 종이에다 씻어가지고 그 기록을 다 없애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왕도 볼 수 없게끔, 왕도 열람할 수 없게끔 상자에다가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이런 사고에다가 건물 하나 지어서 사고에다 이렇게 쭉 보관하는 거예요. 태조부터 쭉 이제 보관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하나만 해놓으면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 컴퓨터에다가 그걸 넣어놨어요. 근데 만약에 그 컴퓨터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서 이제 다시 못 찾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전하게 USB에다가도 보관해놓고 핸드폰에다가 저장해놓고 이렇게 하듯이 여기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군데를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네 군데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는 4대 사고라고 하는데, 춘추관, 성주, 충주, 전주 지역에다가 보관을 했었습니다. 근데 1592년 임진왜란 때요, 어디만 제외하고 모두 불탔냐면 바로 이 전주예요. 전주 사고만 제외하고는 모두 불탔어요. 근데 이 전주 사고를 지키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살던 유생들이요, 자신들의 어떤 힘과 돈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 전주 사고에 있는 책을 모두 이제 피신을 시켜놨다가 다시 복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왕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분들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을 볼 수가 없었겠죠. 물론 그 전에도 다른 책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라진 책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이 전주 사고에 있었던 게 다행으로 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록으로 해서 전주 사고에 있는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조선왕조실록을 광해군 때 복사를 해요. 이제 하나 든든하게 5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깊은 산 속에다가, 산에 있는 곳에다가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춘추관, 태백산, 정족산, 적상산, 오대산에다가 보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없는 것도 있고 복사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보관 중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건 바로 이 전주 사고인 거죠. 왜냐? 임진왜란 때 유일하게 전주만 불이 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왕조실록을 다시 되살릴 수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하나 예상한다면 요게 나올 확률도 있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준비한 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타 여러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요거 먼저 보고 지나가야겠네요. 요게 바로 이 사고들의 위치예요.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 바로 여기가 춘추관, 충주, 전주, 여기가 바로 전주고요. 그 다음 성주,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있었다가 전주 사고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불탔죠? 그랬다 그거를 복사해서 정족산, 춘추관, 오대산, 태백산, 적상산, 요렇게 5군데로 나눠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전주의 위치까지 여러분들 기억 같이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쵸?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의 역사, 기타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볼 텐데요. 출제되는 문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요. 제주도 지역은요, 아까 우리 전 시간에 했던 수업에서도 강조한 점이 있는데, 조선시대 여성 상인이었던 누가 탄생했어요? 바로 김만덕이 탄생하고 이 지역의 전 재산을 기부하면서 유명해진 미인과 관련된 지역이고요. 그 다음 조선 말기 네덜란드 사람인 하멜이 처음 도착한 곳이기도 하고,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와 하면은 선생님이 쉬워서 여기선 뺐는데 바로 삼별초의 항쟁 하면 이 제주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크게 적어줄게요. 삼별초. 또 이 삼별초만 하면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또 고려시대에 누구의 침입과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몽골의 침입과 관련이 있죠, 여러분들? 요거까지 적어주면 기억을 꼭 하실까요? 그쵸? 요것도 역시 관련이 있으니까 추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쵸? 그 다음 대구 지역도 아주 자주 나오죠? 국제보상운동의 시작지역 이고요. 업문지라던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거고, 이 국제보상 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서상돈이라는 인물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 의주지역이에요. 의주지역. 의주지역은요 2가지로 유명합니다. 먼저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선조가 피난 갔던 곳,
임진왜란 당시에. 그 다음 조선 후기에 만상이라고 불렸던 상인들이 활동한 곳이기도 합니다. 요렇게 두 가지로 유명하고요. 그다음 위치는 이따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뭐 광주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광주. 모의고사에서도 선생님이 문제 냈었죠. 일제강점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발발한 지역에다가 1980년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광주 지역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요. 역사적으로 뭔가 비슷한 모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하게 각광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요, 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요렇게 살펴봤고, 더 자세한 내용은요, 선생님이 기출문제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가 지역으로 답사를 가려고 한대요. 이 지역에서 탐구할 수 있는 주제로 알맞지 않은 것 그랬어요. 이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은 요게 완도 지역이거든요. 완도 지역인데요. 완도 지역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하면 요거 약간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몇 번입니까? 답은요. 바로 4번이죠. 4번. 혹시나 3번이라고 한 친구들이 있을까? 혹은 1번이라고 한 친구들이 있을까요? 가장 관련 없는 게 4번이고요. 왜 이건 완도와 관련이 있는지 지금 설명해 줄게요. 이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저번에 유네스코와 관련된 수업할 때도 설명했는데 전국적으로 3만여 개의 고인돌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했었고 고창, 화순, 강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완도 지역에도요. 고인돌 공원이 있어요. 그쵸? 헷갈리라고 낸 문제겠지만 물론 있으니까 그리고 맞고요. 이번 장보고 해상무역의 발달 이거 맞죠? 그래서 이게 뭘 태웠죠? 장보고가? 청해진을 세웠죠. 그 다음 3번 몽고의 침략과 상돌초의 항쟁. 선생님 이건 진도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맞습니다. 왜냐면 진도와 완도는요 서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도에다가 물론 상돌초가 진도의 자리를 잡은 건 맞지만 완도에도 어떤 여러 가지 세력들을 뻗쳐 있었기 때문에 이 3번 역시도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4번 병인양류의 전적지는요. 여기가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어디입니까? 바로 강화도잖아요. 강화도. 여기는 이제 병인양류 하면 강화도는 기억할 때가 됐는데 그죠? 답은 4번이고요. 2번 문제 강화도 역사체험 주제와 장소가 알맞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답은요. 여러분들 답부터 볼까요? 바로 2번이에요. 참성단 하니까 여러분들 약간 별자리 감축 맞는 것 같죠? 첨성대가 막 생각나기도 하고. 근데 이 참성단은요, 별자리 감축이라기보다는요, 단군과 관련이 되었어요. 단군이 제사를 지내던 곳이에요. 요거와 관련이 있는 거 바로 만이산,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거고요. 선생님 가봤습니다. 가면은 여기 막 이렇게 선녀 그림이, 선생님이 갔을 때는 여기 막 선녀 그림이 막 있었는데 어쨌든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죠. 그쵸? 정족산성과 그 다음에 광성보, 그 다음 고인돌까지 다 맞죠? 그쵸? 그 다음 3번 다음 문화재를 볼 수 있는 곳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그랬어요. 잘 보이실까요? 선생님 기출문제여가지고 지금 이 학생이 보고 있는 책에는요 뭐가 있는 거냐면 분황사랑요 천마도랑 첨성대가 있거든요. 요거 볼 수 있는 지역 바로 어딥니까? 이거 경주죠. 경주. 경주를 지도에서 찾는 문제인데 약간 이건 어렵지 않았을까? 어려웠을까요? 답 몇 번입니까? 몇 번일까요? 이거 좀 어려웠을까? 답은 4번이죠. 자, 여긴 부산 지역이고 울산 지역이고 여기잖아요. 여기 라 지역이 바로 경주죠. 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 짠. 그 다음 문제. 다음 고려시대의 가, 라 지역에서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거 옳은 거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일단 가나다라부터 쭉 볼까요? 가 지역은요 아라비아 상인과 교역한 국제무역항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거 병란도죠. 병란도.
요거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서해의 외교 단편이 이루어진 곳. 요 나 지역이 바로 강화도 지역인데요, 여러분들. 강화도랑 뭐 서해 외교 단편 직접적으로 관련 없고요. 3번 다 지역. 요거 지금 여기 진도 지역이거든요. 삼별초의 항쟁의 근거지이다. 요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팔만대장경이 제작된 곳. 라 지역 제주도인데요. 우리 이거 했죠? 팔만대장경이 제작된 곳은 어디입니까? 강화도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로 하면은 나가 되겠네요. 요거는 답이 아니고. 그럼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별로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 요거는요. 다음 홈페이지에 가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서 나온 게 바로 지금 또 뭐가 나왔어요? 강화도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강화도 지금 몇 번째 나오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고대부터 현대까지 쭉 통틀어서 뭔가 여러 가지 역사의 뿌리가 있는 게 바로 이 강화도거든요. 강화지역. 그러니까 물론 강화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겠지만 뭐 강화도 지역에 살지 않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문제에 아주 자주 출제되니까 강화도쯤은 다른 지역은 뭐 못하겠다, 선생님 못하겠는데 한 군데만 하라면 강화도를 꼭 공부를 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옳지 않은 것 물어봤는데요. 1, 2, 3, 4번 중에서 여러분들 강화도와 관련 없는 거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찾을 수 있었을까? 답은요, 바로 3번이죠. 3번. 해인사. 1번부터 볼까요? 참성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으니까 만이산이라는 꼭대기에 있는 참성단은요. 강화도에 있는 거 맞고, 그쵸? 당연히 제사 지내던 곳이니까. 네, 광성보 같은 경우에는 신미항류 때 어제연이 활약했던 지역 바로 맞고요. 고려 궁지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고려시대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임시수도를 강화도로 해서 거처로 옮겼다, 왕의 거처로 옮겼다 라고 했잖아요. 일단 강화도로 옮긴 곳이기 때문에 요거 맞고요. 그럼 왜 강화도로 갔어요? 서울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강화도라는 거는 지금은 차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말만 타고 다니는 몽골 군에게는요, 바다는 굉장히 취약한 곳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바다를 근거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물에 약한 몽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침략에 방어하기 위해서 이 강화도로 천도를 했던 거죠, 그쵸? 그러면 해인사는 왜 아니에요? 여기가 해인사가 아니고 만약에 팔만대장경이었다면 얘도 역시 답이 될 수 있죠. 팔만대장경을 만든 곳이 강화도니까. 근데 현재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이 해인사 장경판전은요, 강화도가 아닙니다. 굳이 선생님이 이 못 그리는 지도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보자면 어디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현재 강화도는 여기죠. 여기가 강화도죠. 근데 이 해인사 장경판전이 있는 경남 합천 지역은 어디냐면 한 요쯤이에요. 요쯤이 경남 합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인사라고 하면 여기가 관련이 있는 거고 해인사가 아니라 팔만대장경이라고 나왔다면 강화도가 맞을 수 있겠죠. 그쵸? 요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고 마지막 문제 볼까요? 5번. 학생들이 함께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답 체크하기 어렵지 않았겠다. 남학생은요, 임진왜란 당시 성조가 피난한 곳이에요 라고 그랬고, 여학생은요, 조선 후기 만상이라고 불렸던 상인들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 선조가 피난했던 지역 하면 생각나는 곳 바로 의주인데, 선생님 의주 못 찾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기에 이미 지역이 다 나와 있어요. 그쵸? 바로 의주 지역, 바로 답은 몇 번? 1번. 그리고 가가 되겠죠. 그쵸? 요게 안 나왔다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만 요거는 이렇게 지역의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쵸? 뭐 다른 지역은 유명한 거 없고 이 개성 지역에, 요 개성 지역에 뭐가 있어요? 바로 병란도. 예성강하고 고려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병란도가 유명한 지역 요쯤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그리고 또
개성공단도 이 개성에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나머지는 뭐 역사적으로 뭐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요,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 지도 문제, 지역 문제를 지도와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나오는 지역이 계속 또 나오고 있죠. 특히 강화도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제주도라던가 의주라던가, 그리고 완도 진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주 빈도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이 지도 문제 혹은 지역사를 묻는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가볍게 정답을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복습하시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양한 기타 문화재들을 알아볼 거고요. 특히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궁궐이라던가 여러 가지 서울과 관련된 조선에서도 한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꼭 복습, 예습하시고, 그쵸?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게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 강의니까 여러분들 힘내가지고 잘 쫓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수강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